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곰 이제 가만히 있어. 자, 갑니다. 자, 아까까지는 이제 가장 간단한 수소 분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전히 호모뉴클리어 하니까 그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는 같은 거고요겠죠? 그래서 이제 분자를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리튬2 분자 이런 거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리튬2라는 분자가 있다라기보다는 가상적으로 만들었고 그럼 그걸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 3번부터 원자 번호 7번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특별히 N2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종종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맨날 보는 우리가 질소 분자를 N2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분자궤도 함수적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얘네들은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자, 우선 원자 상태 전자 배치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선 뭐 1s2 전자 배치는 똑같겠죠? 거기 이제 리튬부터 해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ES하고 EP에 5개까지 전자가 골고루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걸? 그룹.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예. 그 슬레이터 룰에 그룹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이런 거 뭐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고 밸런스 오비탈. 처음 들어보는데 자, 밸런스 오비탈 우리말 번역? 원작과 네, 원작과 오비탈, 최외각 오비탈 아시겠죠? 그래서 원작과 오비탈, 최외각 오비탈을 밸런스 오비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뭐 내부 오비탈 혹은 코어 오비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화학 결합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밸런스에서. 그러니까 분자궤도 함수를 고려할 때도 코어 오비탈은 주로 생각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보통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자궤도 함수 분석을 할 때는 최외각 오비탈들로 보통 단순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슈퍼컴퓨터가 준비가 되면 내부 오비탈까지 계산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되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정밀한 결과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계산에서는 코어는 빼고 밸런스 오비탈들로만 분자궤도 함수를 만든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저 밸런스 오비탈들만을 활용한 LCAO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LCAO 말 기억나요? 카오모 자, LCAO. 자, 뭐 줄임말이었죠? 선형 조합 선형 조합 리니어 컴비네이션 어타믹 오비탈이었죠. 그래서 요 테크닉으로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에 대한 결론 얘기를 해보겠어요. 알겠죠? 사실 처음에 그 원자 오비탈을 제시를 하고 그 원자 오비탈로부터 근사적이긴 하지만 LCAO를 하는 것도 사실 수학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순전히 원자 오비탈 딱 제시하고 그걸로 분자궤도 함수를 재구성해봐라 라고 교육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배울 필요는 없어서 앞으로 분자궤도 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그림들 있죠. 이걸 이미 결과를 해놓고 여기서 어떤 의미냐를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바닥에서부터 자 그럼 얘네들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기하학적인 대칭성을 따져서 이런 분자궤도 함수는 되고 이건 안 되고 해서 에너지 준위 계산해서 쫙 안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만들어 놨다고 치고 여기서 시험에 필요한 설명을 빼서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이 그림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림 외워야 돼. 알겠지? 그림 외워야 돼. 철저하게 외워야 돼. 그래서 리튬부터 N2까지는 분자궤도 함수가 공이 이렇게 돼. 꼭 외워야 돼. 알겠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설명을 하나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S끼리의 LCAO는 저기 H2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수소 분자에서 그 뭐냐면은 그 수소 분자에서 S오비탈 두 개 이렇게 딱 중첩을 시켜가지고 본딩도 만들고 엔타이 본딩도 만들고, 본딩은 보강 간섭, 엔타이 본딩은 무슨 간섭? 상세 간섭 했던 그 얘기 있죠? 예. 그게 ES와 ES 사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1S 오비탈 자체는 노드가 없지만 2S 오비탈은 원래 내부 노드가 있기 때문에 둘의 선형조합에 약간의 변형이 있긴 합니다만 뭐 결론적으로는 뭐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수소 분자에서 만들었던 시그마 본딩,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설명은 수소에서 나타났던 상황으로 대체를 할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지.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때 그 다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EPZ 사이의 시그마 인터랙션. 자, 그걸 또 하필 내가 무슨 색깔로 표현하고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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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요 빨간색, 빨간색하고 요 빨간색, 빨간색 요 관계를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자, 엔타이 본딩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이렇게 쭉 긋는 거 이름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인터 뉴클리어 엑시스라고 했죠. 자, 여기에 어쨌건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원자가 몇 개? 두 개니까 뭐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 원자는 A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자는 B라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속성상으로는 같은 원자인데 구분이 해서 A, B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보통 핵간축은 화학결합에서 무슨 축으로 또 정해줄까요? 보통 핵간축을 Z축. 수리적으로 G축으로 보통 정합니다. 근데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내 맘대로 바꿔도 돼요. 뭐 나는 핵간축을 X축으로 하겠다. 뭐 상관없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은 관습적으로 G축으로 많이 정해줍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EPZ니까 PZ는 속성상 어느 축으로 쭉 뻗어 있어요? Z축.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원자에 대한 짜잔 PZ 오비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EPZA야. 됐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도 있겠어? 위한테도 있겠지. 위한테도 이렇게 짜잔 이렇게 있을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어떤 상호작용이 벌어질 거고, 그 상호작용을 위해 내가 요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요 A 요 자리에 자, 똑같은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또 여기도 B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요런 PZ는 여러 번 얘기했죠. 속성상 원점 대칭이라 그랬어요? 면 대칭이라 그랬어요? 면대칭. 속성상 P 오비탈은 면 대칭이라고 했죠? 이거 독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운게라데. 뭐야? 이게 어떻게 알고 있어? 역시 독일. 누가 독일 사람? 무석이요. 무슨 그래? 다 국적자였어요. 그래? 예? 한국이라대. 이걸
연결 안 돼. 적이 없지 않아. 그래? 자, 봅시다. 좋아, 좋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보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면대칭인지라 함수가 이런 식으로 볼록 나타날 때 양쪽의 부호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양쪽의 부호가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만약에 플러스면 반대쪽이 뭐여야 해요? 마이너스였잖아.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자, 빨간색, 파란색은 내가 계속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라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만 그렇겠어요? 다 그러겠어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요 B쪽에서도 어떻게?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지. 맞습니까? 됐죠? 아,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연찮게 하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 겹쳐지는 부분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보강간섭이 되겠어요? 상쇄간섭이 되겠어요? 상쇄간섭이 되겠군. 그러면 그 결과를 여기에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느냐? 자, 요쪽은 큰 변화 있겠어요? 없겠어요? 큰 변화 없겠죠. 이쪽도 큰 변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쪽도 별로 변화가 없겠죠. 어디서 극적인 변화가 생길 거냐면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압 하고 요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압 하고 요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시죠? 한쪽이 플러스 함수값이고 마이너스 함수값인데 함수값의 크기는 또 하필 어떻게 했어요? 크기는 함수값의 크기는 어떻게 했어요?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왜? 이 Z오비탈하고 요 EPZ오비탈이 속성상 같은 원자예요? 다른 원자예요? 속성상 같은 원자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호모뉴클리어. 그러니까 A 질소 원자의 EPZ오비탈과 B 질소 원자의 EPZ오비탈이 속성상 다르겠어요? 아니요. 동일할 테니까 P오비탈의 함수값 크기는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하필 뭐만 딱 다른? 부호만 다른 녀석이 만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쪽이 0.1인데 요쪽은 마이너스 0.1이야. 더하면 뭐 나오겠어요? 더하면 이런 식의 뭐예요? 뭐예요? 0.2. 뭐예요? 노드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노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적이겠지만 이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맞았어요. 확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이런 상황을 양자역학적으로 뭐라고? 이런 상황을 양자역학적으로 뭐라고? 엔타이 본딩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EPZ 오비탈끼리에서도 이런 양자역학적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선형조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눈가를 들이대야지. 무슨 말 알겠죠? 자, 눈가를 들이대고 뭘 해볼까요? 돌려. 자, 그런데 이 경우 핵간축에 들이대고 돌려도 뭐 변할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대로겠죠? 이런 상황을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무슨 오비탈이다? 시그마 오비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그마는 시그마인데 노드가 생긴다고 했죠.
노드가 생기는 상황을 뭐라고? 엔타이 본딩이라고 했고 엔타이 본딩의 경우 관습적으로 어떤 표시? 백설표 표시를 넣어준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또 관습적이긴 한데 하필 이 경우는 아래점자 Z를 써줘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함이겠어요? EPZ. 알겠죠? 그래서 EPZ들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아래쪽에 Z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편하라고 Z를 쓴 건데 의미는 PZ 오비탈들로 만들어 놓은 오비탈들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예. 이때 이 녀석의 에너지 준위가 어디다? 바로 여기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색깔만 봐도 직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색깔만 봐도.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엔타이 본딩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본딩 해야 되겠죠? 본딩만 합시다. 끊고 가기 그냥 본딩만 합시다. 자, 그럼 자, 썼죠? 지운다. 준다. 으쌰, 지우자. 쓱쓱쓱쓱. 쓱쓱쓱쓱. 자, 두 번째 제목은 뭐겠어요? 본딩. 제목이 있었어요? 자, 금방 끝나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자, 자, 그 다음 상황은 본딩 이키마쇼. 자, 뭐가 됐건 p 오비탈의 속성은 뭐라고 했죠? 뭐가 됐건 p 오비탈의 속성은 운게라데라고 했었죠? 그 운게라데를 축약해서 U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라고 알겠죠? 그러면 B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뭘요? 뭘 잘못 봐요? 뭐 잘못 봐요? 잘못 쳤어요. 색깔을 잘못 칠했다면 그냥 반대로 칠해도 되죠. 자, 보이시죠? 보이죠? 오! 그럼 잘 봐. 그렇다면 우연찮게 하필 이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부호끼리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같은 부호끼리 더해질 경우는 크기가 커져요? 크기가 작아져요? 크기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무슨 간섭이라고 해요? 보강 간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보강 간섭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쪽 뭐 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 흑간축을 벗어난 이쪽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가 바뀔 거냐면 핵간 영역, 여기가 바뀌죠?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크기가 커질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노드 생겨요? 노드 안 생겨요? 노드 안 생기죠? 안 생기고 되려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오히려 커지고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형용사로 뭐라고 부른다? 본딩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핵간축에 뭘 들이대? 눈을 들이대. 그리고 뭘 해? 돌려요. 돌려. 근데 딱 봐도 돌려봤자 뭐 변해? 그대로야. 그대로지.
그럴 경우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해? 시그마. 됐죠? 아래 첨자 Z는 무슨 의미? Z축. EPZ라는 의미.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의 에너지 준이 어떻게?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원래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본딩은 안정화야 불안정화야? 안정해요. 원래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본딩은 안정화지? 네. 안정화. 원래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엔타이 본딩은 뭐야? 불안정하지? 그래서 불안정하게 그려놨고 안정하게 그린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의 EPZ끼리의 상호작용을 우선 살펴봤어요. 됐죠? 그러면 다른 요 상호작용 얘기 보사!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